우리 김범태 교수님은 우리 신경외과를 대표하는 그 뇌혈관 전문가 중에 한 분이고, 특히 많은 그 임상 경험과 또 교육, 특히 이게 젊은 신경외과 의사들 트레이닝하는데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김범태 교수님은 그 순천향대학을 졸업하시고 신경외과 전문의 박사를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그 위스콘신 대학에서 뇌혈관 트레이닝을 하셨고, 일본의 도호쿠 대학이 뇌혈관, 일본의 대표적인 뇌혈관 전문기관인데 거기서 뇌혈관 내 치료에 대한 연수도 하셨고, 특히 이제 자랑스러운 거는 신경외과의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단연간 하셔서 대한신경외과 학회지가 국제학술지로서 위상을 많이 올린, 그런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아마 그거를 저희가 기려서 자랑스러운 신경외과 의사상을 두 번째로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신경외과 자랑스러운 신경외과 의사상은 전국에 있는 신경외과 의사 중에서 신경외과 학회의 발전, 또 신경외과 회원의 위상을 제고한 가장 노력을 많이 하신 분한테 드리는 상인데, 그걸 두 번째로 받으실 정도로 신경외과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고, 지금도 아주 열심히, 특히 뇌혈관 내 수술, 여러분들 그 엠볼리제이션 엔도바스큘라 트리트먼트라는 거 있죠? 혈관 내에다가 카테터 넣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거를 만드시고 또 키워주신, 또 지금까지도 위상을 계속 높이고 계신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뇌혈관 전문가로서 지난 시간 동안 환자들과 소통하면서 또 치료하면서 얻은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아마 소개해주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 김범태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30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30년 정도 영천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 인연이 있고 저를 많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초청해 주셨습니다. 거창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 뇌혈관 쪽에 생기는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뇌혈관 질환이라는 게 쉽게 하면 뇌졸중, 목중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0분 정도 오늘 제가 알기로 아마 이 자리에 환자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 임직원분들도 꽤 와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근무하고는 병원은 우리 김천의료원 마냥 서울시에서 서울하고 인천하고 중간에 서울 위성도시로서 한 부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인구 한 70만 정도의 중소도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회 중심의 환자를 주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20여 년 진료를 하면서 주로 환자들하고 어떻게 지내왔고 또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왔고, 우리가 의사로서 좋은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런 자리와 같이 환자나 가족들과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 20년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에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우회라는 말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의사하고 환자하고의 소통하는 그런 모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의사들의 생각이고,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내라든지 지역 주민들하고의 이런 소통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해왔고, 결국 인간의 삶이라는 게 우리 의사가 의과대학 요즘 얘기 나오지만 6년을 다니지만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당신들이 다른 대학보다 2년을 학교를 더 다니는 거 말고는 특별히 차이가 없다. 사람 사는 거는 다
유사한 거고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그분을 잘 설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사로 스킬이다. 그렇게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를 지속적으로 하고 특히 뇌혈관 질환 자체가 이게 금방 사망하는 질환이 아니고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저희 취미하고도 맞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는데 제 여건은 한 8, 9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소도시고 제가 알기로 김천, 구미, 저는 사실 구미 순천향병원에서 전공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미 순천향병원에 알고 그 80년대 후반인데 제가 그 당시 김천도 여러 번 와왔습니다. 그게 벌써 한 40년 된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 김천, 구미 인구가 약 한 40만, 한 50만에서 60만 정도 총 이쪽 그 지역 상주나 포함하면 한 60만 되지 않을까. 제가 도의원님 맞습니까? 제가 에스티메이션 한 게 대략적으로 그런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이 지역 인구가 얼마큼 되고 또 그 지역의 생산성이 얼마큼 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환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초창기부터 저는 이제 2001년부터 그 병원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환자들 위주로 의사보다는 환자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해서 환자에 대한 설명서라든지 이런 걸 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이 환원하게 된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복된 환자를 정기적으로 쭉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뇌혈관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혼자서 하는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거든요. 뇌혈관 병이 생기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도 있고 방사선적인 진단도 내려야 되고 물리치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과들의 다방면의 그 다학제 진료가 필요하다는 거, 또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환자 얘기들만 듣지만 환자들한테 우리 진료진의 어려움도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에 의료대란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저런 의사로서의 역할과 어려움도 한번 환자들한테 같이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비슷한 모임을 갖다가 저희 개원 후에 이제 2001년도에 제가 새 병원이 왔기 때문에 환자가 좀 쌓이기 시작해서 한 3년 정도 후부터 200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날짜는 요맘때 계속 했고요. 올해는 다음 달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임의 명칭 자체는 처음에는 환자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뇌질환 수술 환자, 두 번째는 뇌질환 환자, 뇌수술 환자로 바뀌었다가 뇌수술 환자와 가족, 그 다음에 2015년 이후는 환우회, 뇌혈관 환우회 이렇게 이름을 줘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 1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1회를 못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는 경우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좀 빠진 경우 있지만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는 대체로 한 200명 정도 등록이 되면 200명 정도 초청을 하면은 대략 제가 보면은 한 30%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3달 정도 준비를 해도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30명 오시려면 100명 오시려면 300명 정도는 연락을 해야지 100명이 오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준비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했고요. 대체로 1부, 2부 나눠서 했는데 1부는 의사가 얘기하고 2부는 환자들 가족들 같이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이런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행사도 준비해서 행사는 주로 이제 환자 가족들이 위주로 했고 이게 이제 제가 찍은 맨 처음 사진인데요. 2004년도, 3년도 거놓고 제가 그때만 해도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도 젊고 처음에 이름은 이렇게 해서 뇌질환 수술 환자 모임 이렇게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특별한 내용은 없고 쭉 제가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자료들, 사진들 위주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자들이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고
4회 때는 이렇게 이제 팜플렛을 만들었고요. 프로그램은 뭐 이런 비슷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이라 이런 내용들 대부분 이제 고혈압 이따가 다음 연장님께서 강의하시겠지만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했고 2부에는 이제 환자 애들 지금 얘기 좀 들어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일 피드백을 하고 끝나고 나서 우리 은사님들, 우리 작고하신 우리 원로 이인수 선생님이 계시지만은 모시고 같이 이렇게 기념 촬영도 하고 요거는 이제 5회 때입니다. 2010년도 비슷하게 진행을 했고요. 하나들은 이제 감당이 좀 큰 사람이 많이 먹을 때는 큰 감당이 쌓고 적은 데서는 좀 적을 때는 그 정도 규모로 했습니다. 2010년도 얘기인데 이 얘기는 이 엄마의 얘기고요. 엄마가 뇌출혈이 돼서 임신을 한 상태에 출혈이 됐는데 얘를 C섹을 해서 데리버리를 하고 엄마가 뇌수술을 받았던 그런 엄마입니다. 그래서 얘가 와서 같이 이렇게 이런 애를 보면 저 의사로서도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애정이 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20년을 쭉 지내왔고요. 요즘 뭐 심리혈관 센터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만 저는 이미 2010년도 초반에부터 이 뇌혈관과 심장혈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치플레이스를 해가지고 우리 심장내과 선생님, 또 심장외과 선생님, 마취과 선생님, 응급외과 선생님 해가지고 이렇게 팀을 만들어가지고 사실 뭐 요즘에 뭐 다학제 하지만 이런 생각을 미리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저희 지금 스마트폰으로 저희 뭐 김천호 의원도 뭐 그런 시스템이 요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스마트폰으로 모든 내 환자에 대해서 지금 저희 김천에 와 있지만 모든 환자를 이 팩스나 이런 걸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제안을 강력하게 해서 저희 의료원에서 원격조회 시스템을 제가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제 팩스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팩스들이 제 스마트폰에서 거의 똑같이 원넷 팩스하고 똑같이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트리트먼트 디시전을 내리는데 EMR도 다 볼 수 있게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가 쌓이게 되면 크게 이렇게 해서 시술이 제가 하는 전공이 주로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머리를 열지 않고 주로 이제 사타구니통에서 혈관 안에다가 물질을 넣어서 병을 치료하는 터진 데는 막고 또 막힌 데는 뚫고 이런 게 이제 제 주로 치료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렇게 많은 환자들 모시고 하고 이제 끝나고 공연할 때 저도 같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같이 동참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한테 코치를 배워가지고 이런 거 재미있더라고요. 젊었을 때 이렇게 같이 호응하는 그런 자리가 상당히 저한테는 기억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 뇌혈관 예방적인 관점, 조기 진단법, 혈관 내 치료 이제 요즘 뇌졸중 치료의 대원칙은 뭐냐면 예방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미리 발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발생을 하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제가 보니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최소한 10내지 15%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의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빨리 찾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심리혈관 센터에 국가에서 자꾸 만들고 여기 도의원님이라든지 이런 행정하시는 분들이 노력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1부, 2부 패턴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고요. 우리 이제 주니어 스태프들, 우리 젊은 의사들 이제 이렇게 강의를 자꾸 시키고 이건 2015년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 이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의료 행정 시스템도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번역이라든지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 의료기관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할지 협진 중요하다.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경동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혈관은 4가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목 앞으로 여러분들 목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양쪽에 만져보시면 혈관이 있어요.
그리고 목 뒤로 2개 혈관이 올라가고 뒤는 안 만져져요. 뒤로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앞에 가는 혈관 2개가 우리 뇌로 가는 혈류의 80%를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두 혈관이 문제가 되면은 80%는 장애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뇌를 하지만 뇌보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뇌도 중요하지만 이 목혈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목이 뇌하고 직접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외과에서는 이 목혈관은 대단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요 모임은 이제 2015년 했을 때 이렇게 또 어떤 분이 또 환자 이게 다 봉사예요. 이거 제가 뭐 누구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환자와 가족 관계된 사람이 같이 이렇게 뭐 아는 분 애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공연도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 앞에서 간단하게 담소도 이렇게 하는 시간도 환자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이제 이런 분들은 거의 20년 이상 저하고 계속 다니시는 분이에요. 16년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이제 자꾸 이런 걸 하니까 센터를 자꾸 만들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개소식하면서 또 하고 11회 때 하고 좀 더 크게 하고 13회는 뭐 이렇습니다. 13회까지 18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환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이제 글 쓰고 그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런 글을 쓰게 됐는데 제가 이제 글 쓰게 된 내용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보니까 전 뇌혈관을 보지만 뇌혈관이 한 30년 보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살이하고 똑같더라고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정말 힘이 막히고 때로는 보이지도 않고 하지만 억울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잘 풀리고 그래서 참 인생이 이거구나 이런 걸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아까 장진희 교수님도 손편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의사로서 이런 손편지를 받았을 때 상당히 자기한테 원하는 느낌이 있고 이런 내용을 저희 책에도 같이 적었습니다. 2018년도에 했던 거고요. 이제 최근 제가 원전 전달 말씀드리면 14회 때 이분은 이제 마술가 최현우 마술가인데 이분도 환자하고 관련된 분이에요. 그래서 마술 쇼도 같이 나가서 보여주고요. 이분은 뭐 유명한 분이죠. 저 가수들이 초청해서 이렇게 이분은 환자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환자를 알다 보니까 이제 뭐 15회 때 이분은 아마 트로트 가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초청해서 하고 15회째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작년도가 맞습니다. 작년도 겁니다. 작년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라는 환경이 저희 닥쳤잖아요. 2019년 말에 2019, 20, 21 이 코로나라는 환경이 우리의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바꿨습니다. 여기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연세인 분도 계시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걸 싫어해요. 우리 젊은 병원에서도 우리 정영 원장님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회식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뭐 열차 끝나고 가서 저녁 먹고 술 먹고 막 12시까지 다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집에 일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가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20년 해오지만 물론 몇 회 못했지만 16회 올해 17회가 되거든요. 작년에 소규모로 했습니다. 소규모로 해서 똑같은 태도를 했지만 조금 더 앞으로는 저보다는 환자 위주로 환자가 말하는 얘기를 더 듣자는 차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기 아까 말씀 경동맥 문제를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예방인데요. 뇌는 CT나 MRI를 찍어야 되지만 목동맥은 초음파 가지고 간단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임상가지만 임상의사가 초음파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거의 없어요.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는데 저는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또 환자를 직접 제가 해주고 설명해 주는 게 환자들이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직접 이렇게 초음파를 해서 이 대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한 환자를 진료하는데 준비, 검사, 기록, 설명까지 30분 걸려요. 여러분
사실 30분 진료 여러분 뭐 5분 3뭐 2시간 되기 뭐 3분 진료 이러잖아요. 근데 환자한테 30분을 진료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환자가. 그죠? 그러니까 그날 와서 당일로 완스톱 진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완스톱으로 제가 매일은 할 수 없고 일주일에 탁 한나절만 잡아가지고 월요일 오후만 한 3분, 4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환자들이 좋아합니다. 6년 정도 됐네요. 2018년부터 매년 했는데 60명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대면으로 하니까 저도 하기가 어렵고 환자들도 마스크를 다 하지만 그래서 조금 줄었는데 다시 또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되게 환자들이 좋아하고 사실 뭐 굉장히 귀찮은 일이지만 의사로서 검사자가 해준 거 나만 쓰면 되지만 저는 이런 걸 해보니까 일단 환자들한테 만족도가 높고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초음파 검사라는 것은 전혀 몸에 해롭지가 않고요. 실제로 경동맥의 검사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초음파 장비가 좀 중요하지만 검사한 사람이 시원찮게 하면은 결과가 잘 안 잡혀요. 이건 검사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직접 되면 여기에 지금 경동맥 스텐트를 댄 거예요. 스텐트가 잘 보여요. 잘 보이고 여기 플라그라고 해서 이렇게 협착 부분이 아주 몸에 협착된 정도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도 굳이 CT나 MRI를 꼭 찍어야 할 사람 찍지만 대부분 그거랑 비교해보면 많이 차이는 안 난다. 스크리닝 검사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해보니까 이건 뭐 의사의 관점에서 좋은 거지만 역시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환자분들하고의 소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더라. 외래 환자가 죽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요. 참 고민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외래 환자가 자꾸만 더 늘고 또 원내에서 경동맥 있는 환자를 다른 데 한 번 내고 이 사람이 초음파하다 보니까 자꾸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협진도 저한테 오고 그래서 조금 로딩은 되지만 상당히 의사로서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올해 다음 달 21일로 계획을 잡았어요. 올해는 좀 내용을 바꿔봤어요. 실내 건강관리, 그다음에 식단 이런 거 여러분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팀장 또 우리 병원에 걷기 칼럼니스트 한 분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걷기 칼럼니스트 또 한 분은 제가 요즘에 근육 운동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스트레칭이 중요하더라고요. 스트레칭을 굉장히 잘하고 스트레칭 열심히 하면 마취과 선생님 말씀인데 수술 리커버리 굉장히 빠르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50대, 60대 분들은 근육이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50대 이후의 운동 중에서 가장 좋은 운동 같습니다. 이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이. 그래서 제가 잘하시는 분 초청해서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올해는 매년 20년의 프로그램을 짜보니까 이제 한계를 와 있는데 이제 우리 다 후배들이 아마 이거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저는 우리 정윤국 이사장님 정말 제가 칭의과 의사인지 처음 돼서부터 지금 거의 30년 이상을 같이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시는 분이고 공부도 같이 여러 번 했고 또 같이 여러 가지 학회 활동도 했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해왔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진정한 의사는 저도 이제 사실은 내년이 65세를 대학 교수로 마지막 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로서의 실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거하고 거의 동일하게 환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이 환자분들 계시고 병원 임직원도 계시겠지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새로운 생각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저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환자나 지역사회에서 더 그렇고 국가를 위해서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판단을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강의 들으셨지만은
우리 김범태 교수는 뇌혈관 또 뇌혈관 내 수술 전문가로서 특히 전문가로서 겸손하게 환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할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분보다 신경외과 의사 중에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거의 20년 동안 자기가 치료한 환자 가족들에게 이런 뇌혈관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 또 새로운 치료법 이런 것도 소개하면서 그분들한테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도 공유하고 또 환자한테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교류하는 아마 그런 노력은 의사들이 환자만 치료하고 보내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환자들을 모시고 가족을 모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지식을 교류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새로운 노력을 해야지만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거 오늘 강의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고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다가가는 그런 면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병원의 직원들은 환자를 보는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도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새로 느꼈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뇌졸중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뇌졸중에 대한 어떤 내용이든지 본인들이 느끼고 또 가족들이 궁금하시고 이런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내가 저 선생님들 강의 때문에 병원에서 질문을 몇 개씩 받았어요.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받은 내용입니다. 이게 제 질문이 아니고 이거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내한 질문인데 이게 이제 제일 저희도 느끼지만은 환절기하고 겨울에 대개 뇌졸중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실제로 임상 소견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이런 겨울철에 뇌졸중 환자에 대한 혈관 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지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으신 질문이고요. 사실 진료하다가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뇌졸중이 생기는 뇌졸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뇌 안에 있는 혈관이 노화가 돼서 뇌뿐이 아니라 먹동맥부터 시작해서 뇌 안의 혈관들이 노화가 돼서 혈관이 점점 쪼그라들어서 좁아지는 결국 궁극적으로 막히거나 혹은 그 혈관이 좁아지든 막히든 혈관벽 자체가 병이 생김으로써 인해서 혈관벽이 약해지니까 그 혈관벽이 찢어져서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서 결국은 본질은 혈관 자체입니다. 그럼 혈관 자체가 정상적인 혈관은 애기들 피부 보면은 이렇게 눌러보면 푹신푹신하잖아요. 근데 연세 같은 피부들을 보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거칠하거든요. 혈관도 똑같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럼 그렇게 왜 혈관이 변하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변하는 요인을 결국은 찾는 게 중요하죠. 특히 이런 환절기에 온도가 갑자기 오르고 내리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혈관이 수축이나 이완이 쉽게 되는 혈관들은 어떤 데미지를 받지 않지만 노화가 된 혈관들은 퇴행 변화가 많이 오는 혈관들은 그 추위에 노출에 의해서 파열이나 막힘 현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왜 오냐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연령이 오면 생기는 질환들, 고혈압이야. 제가 보니까 당뇨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비교적 꽤 많고 조절이 대부분 되는데 당뇨는 정말로 생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뇨는
혈관을 다 망가뜨리고, 물론 당뇨가 생겨도 조절만 되면 되는데 그 고혈압, 고지혈, 당뇨를 특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당뇨는 걸리면 안 되겠다. 또 하나 꼭 중요한 게 흡연입니다. 흡연. 요즘 보니까 흡연 인구를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줄은 것 같은데 아직도 젊은 분들 또 여성 흡연자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도시에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어르신이고 하니까 당신들도 흡연을 해야 되지만은 특히 가족들, 애들이 이제 20대, 30대 되면은 뭣도 모르고 담배를 입에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계속 흡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흡연하는 것은 아무리 약을 먹는 거에 10배, 20배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흡연 안 하는 거, 뭐 음주는 그래도 괜찮지만 그 다음에 당뇨 관리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고 어쩔 수 없이 오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대부분 약으로 컨트롤되는 거니까 그런 거 하면서 추위에 노출되지 않게끔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칭이라든지 근력 운동 그런 거를 주로 열심히 하시는 것이 환절기에 이런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가 스케줄이 딱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첫 두 세션 우리 신경외과 분야에 전문가를 모시고 훌륭한 강의를 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연사님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아마 우리 그 청중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중요한 정보를 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커피 브레이크가 한 20분인가 있을 겁니다. 커피 브레이크에서 조금 쉬시고 두 번째 세션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